사실 어쨌든 지금 특검의 벽을 넘어야 뭐 지금 검찰이 있냐 경찰이 있냐 이런 수사권 문제도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와 자세입니다.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국회 증감법, 국회법 개정안, 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이런 것들은 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봐요? 이 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스탠스 아닙니까? 그러면 윤 정권의 총리로서 예.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논리가 있고 예. 기재부의 주장이 있고 예.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. 아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그 정권 차원의 예. 그 입장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니까 예.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예. 갑자기 찬성해 줄 수는 없다는 이런 상황을 아마 예측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 관점이라면 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것은 못 할 겁니다. 그건 못 왜 그러냐면 한다. 그것은 정권 차원의 예. 의도라기보다는 예. 윤석열 보호용, 김건희 보호용 예. 이런 사적인 시각이 너무 많이 깨 있었던 네. 앞부분은 정책적인 뭐 판단이었다고 네.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사적인 예. 그런 의도가 너무 많이 깨 있었던 예. 그 측면이기 때문에 예. 윤석열이 사라진 지금도 만약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덕수 총리는 네.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봐야겠죠. 그러면 다시 또 탄핵 대상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. 그건 함부로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대통령- 대한민국에 또 안정 문제가 있으니까 예. 함부로 언급할 일은 아니겠지만 예. 본인도 본인도 아마 그런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. 조금이라도 있다 본다면 네. 그것까지 거부권 행사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당장 뭐 체포에 그리고 수사에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. 수사권 조정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빨리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? 아니면은 공포를 서두르지 않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? 한덕수 총리가 빨리 이 특검에 대해서 공포해 버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저게 거부권 행사를 네. 하지는 못하겠죠. 거부권 행사를 함부로 못 할 텐데. 근데 이 정부에서는 워낙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국민들께서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.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? 예, 윤석열 쪽에서도 압박이 올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압박이 오고 양쪽에서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이 미뤄지는 것은 그 경우도 여전히 51% 남아있는 거 아니냐, 뭐 49대 51, 뭐 이 정도 갈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과의 의리나 예. 또 그쪽 뭐 정부를 지향하는 이상한 뭐 예. 세력들의 눈치를 보기는 보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쩔 수가 없이 뭐 본인이 공포를 할 겁니다. 네. 본인 생명도 네. 본인의 명예와 생명도 예.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.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예.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? 전제가 예. 탄핵 결정. 예.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심리는 하고 그리고 그 심판 결론은 뭐 최소 7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그 권성동 대표의 그러니까 주장은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안 헌법재판 된다. 임명을 못한다 못한다.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데 국회법사위에서 과거에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인가 예. 그 시절인가 아마 그 대행이 예. 임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아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제가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직무 대행이 임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직무 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, 창의적인 이런 고도의 또 정책 판단이 필요한 일은 하지 마라.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해석이긴 한데 네.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. 본인이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. 국회가 의결을 해준 3명에 대해서
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행위입니다. 예. 이런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예. 그러면 직무대행 제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.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 주장이 아니고 이제 억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억지. 예, 예. 억지라고만 예. 평가하면 될 것 같고 예. 그것은 뭐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가 없는 예. 그런 뭐 평가도 필요 없는 억지인 것 같습니다. 이분도 전직 검사 아닙니까? 아 이거 참 제가 아주 요새 올라릅니다. 예. 근데 이런 억지 논리를 펴면서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85인을 단속해서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아마 국힘 정당을 이 기회에 예. 소멸시키고 싶으면 그 저런 언행들을 계속 하겠죠. 예, 아마 저건 뭐 국힘 지지자들이 좋아해야 할 발언이 아니고 네. 우리 보수의 뿌리까지 그냥 네. 소멸시키려고 저런 짓을 하냐라고 예. 보수 성향의 예. 국민들이 야단을 쳐줘야 할 부분이지 예. 조소리를 듣고서 좋아한다면 예. 그것은 뭐 태극기 부대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국회 법사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의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? 일단 그 검찰의 수사권 문제 네, 이 수사권. 부분에 대해서 예. 지금 행사가 적절한지 예. 지금이라도 예. 그 관할권 시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고 예. 예. 그다음에 헌재 사무처장이 오실 거기 때문에 네. 아까 정영식 네. 재판관님 예. 꼭 그분이 굳이 예. 주심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예. 회피하는 방법은 없냐 예.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기무사에서 방첩사에서 방첩사. 뭐 성관위에 예. 검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여인영 사령관이 예. 이제 검찰이 올 것이다. 그 지금 뭐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예.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에서 지금 진상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법무부 그 장관 직무대 네. 김서구 차관에게 그 예. 부분을 좀 추궁하고 예. 빨리 진상을 밝히고 예. 그 오해를 피하려면 그 부분도 또 수사권을 빨리 넘겨야 하는 수단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묻고 네. 따져볼 계획입니다. 예. 사실 전국이 매우 혼란하고 이것을 좀 일거에 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역할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다. 지금 신뢰할 만한 유일한 정치 집단은 국회다.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. 아이고, 10분이나 더 늦겠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